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합격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첫 해 마이너스 1.66점으로 불합격을 하고 1년 뒤인 다음 해 시험에서 컷 플러스 7.33이라는 점수로 컷 기준 총 9점을 향상을 시키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큰 폭으로 점수를 향상시키면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선생님들께 제 합격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전자책을 바탕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전자책을 꼼꼼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몇 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꿨고 개선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공부의 노력과 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감히. 왜냐면 같은 환경에 놓여있던 친구들도 무난히 합격을 했고 저도 저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제가 처음 한 거였어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공부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막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고 저는 특히 이윤규 변호사님의 영상을 좀 참고를 해서 제 공부 방법에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그분들의 유튜브를 공부를 하고 제 공부 방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다양한 유튜버들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제 취약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취약점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취약점을 파악을 했어요. 제 취약점은 뭐였냐? 암기가 굉장히 구멍 나 있었다. 그리고 인출이 안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보고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출문제가 여전히 낯설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제 취약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약점을 파악을 하고 앞서 공부했던 그 공부법을 결합을 시키면서 보완하는 공부 방법과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목차를 보면서 간략하게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 공부법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합격 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논술에서 거의 5점이 깎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술 공부법을 바꿨다. 두 번째, 키워드 공부법을 적용했다. 읽는 공부는 때려쳤습니다. 키워드를 파악하고 암기하는 공부로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 단거나 안 했다. 기본서로 단거나 했다입니다. 저는 첫 해 때 초수생이니까 이거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암기량을. 그래서 단거나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해 때는 여기에 시간을 버리지 않기로 하고 그냥 기본서로 단거나를 해버립니다. 네 번째, 인풋과 아웃풋을 1대1 정도의 비율로 비중 있게 가져갑니다. 아웃풋을 소홀히 하지 않고 아웃풋에도 굉장한 노력을 쏟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출 분석을 아주 제대로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출 분석 하나만큼 정말 제대로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곱 번째,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와 같은 국가가 펼쳐낸 교육과정이죠. 이 교육과정을 아주 빈틈없이 공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시문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문풀과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틀린 유형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수를 하지 않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아홉 번째, 점수는 서술형과 종합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서술형과 종합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구석에서 나오는 변별성 문제는 버렸습니다. 웬만해서 버렸고 11번째, 수많은 스터디 중에 효과적인 스터디를 찾아 제 공부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과 계획을 세웠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켰더니 1차 점수에서 나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논술은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을 적는 게 아닙니다. 답안을 적는 거예요. 답안은 보통 그리고 본문에 있고요. 본문에 없다면 저희가 공부했던 이론서 내에 정답이 있습니다. 절대 선생님들 뇌피셜로다가
쓰시면 안 되세요. 무조건 답안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술 지문에서 답안을 찾아내는 연습, 그리고 지문에 내용이 없다면 근거를 내가 암기한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들로 올바르게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논술도 보시면 서술 방식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답안을 서술해야 되는지 보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뭐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뭐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제시하시오, 논하시오, 수정하시오, 이런 다양한 서술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답안 서술 방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강사님들의 모범 답안, 합격생들의 모범 답안을 보면서 느꼈지만 대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뭐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찾아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나 방법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이 논술을 써가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출제된 것들 정리해보시고 또 이걸 제외하고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주제를 쫙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기출된 것, 기출 안 된 것 중에 논술에 나올 만한 것, 논술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논술에서는 2점 이상 깎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 공부법인데요. 키워드는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구장창 많은 답안을 서술을 했더라도 키워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그건 오답입니다. 오답.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개념에 있어서 무엇이 키워드인지 파악하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념 옆에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그 키워드 형광펜 위주로 암기를 했고 백지 쓰기나 구술 인출을 할 때에도 이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서로 단권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기본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지만 첫 회독이 끝나고 나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핵심 내용의 밑줄을 긋고 그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을 내가 파악을 했다면 다른 건 다 째끼고 회독할 때는 밑줄 위주로 빠르게 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압축을 해서 다른 곳을 옮기고 또 내가 정리를 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굳이 어차피 다른 거 제끼고 이것만 보겠다고 뺄 거면 그냥 그것만 보세요. 기본서에 체크를 해놓고 강권하가 결국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빼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냥 책에다가 밑줄 형광펜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쳐놓고 나머지 다 째끼고 그것만 보는 겁니다. 회독할 때.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체크한 부분만 빠르게 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기본서 단권화를 했고요. 네 번째, 인풋과 아웃풋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인풋을 50을 했다면 아웃풋도 50을 하는 방식으로 매우 열심히 인풋과 아웃풋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방법에는 첫 번째로 구술에 도움이 되는 목차를 정리하는 겁니다. 각자 강사님들의 기본서에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목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목차를 바탕으로 구술로 인출하는 겁니다. 백지 쓰기보다 구술이 빠릅니다, 여러분. 구술로 인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저도 백지 쓰기 했습니다. 단 첫 번째 인출에서만 백지 쓰기를 했고요. 공부를 하면서 목차를 쫙 내 손을 쓰고 그 목차를 바탕으로 밑에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아예 백지를 바탕으로 인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장 처음 했던 인출은 백지 쓰기를 하되 목차 정도 크게 써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백지 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구술 인출과 백지 쓰기 인출 두 가지를 활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백지 쓰기를 했으나 나중 갈수록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술 목차 인출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출을 하면서 암기가 된 게 있을 거고 암기가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암기가 안 된 부분은 따로 별도로 책에 표시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시험 전날까지는 무조건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암기 카드를 만드시거나 뭐 어디 벽에 붙여놓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복습을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복복습을 해야 결국에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머리에 안착이 되더라고요. 물론 복복습 자체가 큰 노력이지만 내가 이거 외워야 돼 하기보다는 계속 보다 보면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왜냐면 임용고시 자체가 너무 암기해야 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앉아서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 이게 암기가 되어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린 이거를 장기 기억에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복복습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빼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복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보고 또 그걸 뭐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보고 또 전주에 한 거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복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 유형별로도 하고 개념별로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는지 파악하는 기출 분석과 어떤 유형이 주로 출제됐는지 분석하는 기출 유형 분석 두 가지를 모두 진행을 했고요. 어떤 개념이 나왔느냐 파악을 하고 출제된 개념 같은 경우는 책에 별도로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로 표시를 해서 기출에 나왔던 개념이다, 중요하게 보자라는 생각으로 표시를 했었고, 그래서 기출 개념 분석, 기출 유형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공부법은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목차 무조건 고시문처럼 백지 쓰기로 다 목차는 다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때에도 표시를 해가면서 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 암기 카드도 만들어서 이 해설서와 놀이,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암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유형을 분석을 했는데요. 틀린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문과 문제를 이해를 못했던가, 맞았지만 확실히 모르겠어, 때려 맞춘 거던가, 그리고 실수던가, 그리고 암기를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틀린 유형들이 있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정자표 있죠? 그걸로 횟수를 체크를 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오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는 문풀, 모의고사 시즌에 했던 거고요. 초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문풀 시기보다는 공부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의고사 시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수 이상의 분들은 여유가 된다 하시면 문풀 때부터 어떤 유형에서 내가 빈틈을 보이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를 보완하는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번째는 점수는 서술형과 종합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출에서도 단답식보다는 서술형과 종합형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구석에서 나오는 변별성 문제는 버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변별성 문제는 많아야 5점입니다. 나머지 95점은 우리가 공부했고 보통 중요하게 다뤘고 중요하게 나왔고 기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5점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5점은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5점을 위해서 95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5점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5점은 버린다라고 생각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중에서 효과적인 스터디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효과적인 스터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는 스터디를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캠스터디 그리고 구술 스터디, 채점 스터디 이런 스터디들을 활용을 해서 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스터디가 필요 없으시다는 분들은 스터디가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스터디로 보완할 수 있다면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많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1월이 가고 2월이 왔습니다. 개론도 이제 막바지가 돼가고 있고 초수생분들은 내가 이 공부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이 있으실 거고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과연 올해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모두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옳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시면 그 끝은 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합격기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선생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